사람은 옷차림 하나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정주영 회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구두 먼지를 털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쌀가게 심부름하던 소년 시절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뛰쳐나가다 주인에게 들은 한마디, 내 옷이 가게의 신용이야. 그날 이후 그는 평생 옷매무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세우고 수십만 명의 직원을 이끌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이든 현장이든 그는 상대의 신발끈, 작업복, 자세부터 봤습니다. 겉모습은 마음의 창문이다. 그가 평생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주영이 실제로 겪고 깨달았던 복장과 태도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겨진 셔츠, 과한 치장,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 그 안에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놀라운 단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읽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현장의 지혜와 인생 통찰을 매일 한 편씩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의 첫 번째 시청자가 되실 겁니다. 항상 구겨진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는 이미 구겨져 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옷차림은 단순히 보여주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첫 번째 전투 준비였습니다.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듯 그는 하루를 여는 첫 순간 셔츠 깃을 세우며 마음을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 강원도 통천의 쌀가게에서 일하던 13살 정주영은 새벽마다 무거운 쌀 자루를 마차에 싣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날도 피곤에 찌든 몸으로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해가 이미 떠오르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구겨진 셔츠를 걸치고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주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영아, 잠깐 서라. 내 꼴을 봐라. 예, 그냥 급해서요. 급한 게 죄가 아니라 흐트러진 게 죄다. 내 모습이 이 가게의 신용이야. 그 말에 어린 정주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님 앞에 나서기 전 자기 차림새가 가게의 얼굴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셔츠를 다리고 머리를 빗고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서울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손님이 오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고 앞치마를 갈아입었습니다. 청결은 신용이다. 이 말은 정주영이 스스로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훗날 현대건설을 세운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든 눈보라가 치는 날이든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터를 대하는 복장부터 정직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인부의 낡은 작업복이 덜 잠긴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씨, 옷 단추 좀 채우게. 그게 사소한 게 아니야. 옷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사고가 난다. 그 말에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울산 공장에서는 작업 전 단정 점검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에게 단정함이란 예절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는 사람은 구겨진 마음으로 일한다. 단정한 옷을 입는 사람은 단정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킨다. IMF 외환 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1998년 직원들이 불안에 떨던 어느 날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아직 정신이 무너지지 않은 거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단정함으로 회사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의 갑옷이었습니다. 항상 구겨진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구겨져 있다. 단정한 차림은 나 자신과 세상 모두를 향한 첫 번째 약속이다. 유행만 좇는 사람,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겉멋에 취한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현대건설 본사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잡지에서 막 나온 듯한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 한 달에 한 번은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주말이면 백화점 신상품 코너에 나타났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센스 있다,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만 보는 사람은 결국 거울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녀는 매일 아침 회사 오기 전 거울 앞에 1시간씩 섰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머리 모양을 다시 정리하고 점심시간엔 립스틱 색을 바꿨습니다. 회의 전에는 유리창을 거울 삼아 옷매무새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 미팅 자료는 늘 늦었고 보고서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주영 회장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블라우스와 명품 가방을 챙기며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왔나? 요즘 거울 자주 본다지? 그녀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여직원이니까 외모 관리도 회사 이미지잖아요. 정주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 네가 가꾸는 건 회사 이미지가 아니라 불안이야.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주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행은 바람과 같지. 바람은 방향을 바꾸지만 나무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 뿌리는 어디 있나?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뒤처질까 두려운 불안이 자신을 유행의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후 그녀는 더 이상 매일 옷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쓰고 회의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녀의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자 정주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을 꾸밀 때보다 속을 다듬을 때 더 빛난다. 패션은 바꿀 수 있지만 품격은 바꿀 수 없다. 그녀는 훗날 팀장이 되었고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유행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던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겉이 반짝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밝은 건 아니다. 진짜 빛은 안에서 나온다. 유행만 뱉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유행보다 중요한 건 중심, 꾸밈보다 강한 건 진심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 그 속이 비어있으면 결국 초라해진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보여주기 위한 삶의 허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1980년대 초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죠. 그날 한 협력사 임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트, 스위스 시계, 고급 가죽 구두, 향수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 시계 보이십니까? 스위스 본사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이 옷도 맞춤형이에요. 딱 제 체형에 맞게 재단했습니다. 그는 대화 내내 자신이 입은 옷과 물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작 중요한 계약 이야기는 뒤로 밀렸습니다. 정주영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시계네. 근데 그 시계가 시간을 대신 벌어주진 않겠지. 순간 공기가 터졌습니다. 그 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지만 정주영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네 옷값, 시계값, 구두값은 다 들었네. 근데 자네의 생각값은 얼마인가?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주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물건은 사람을 빛내주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해주진 않아. 진짜 값진 건 그걸 입는 사람의 태도야. 그날 미팅이 끝난 후 그는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품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명품에 기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거다. 몇 주 뒤 그 임원은 다시 회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단정한 정장에 값비싼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제 생각값을 준비했습니다. 정주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멋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옷값보다 비싼 마음을 입어라. 그에게 품격이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성실함, 절제, 그리고 자신을 믿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초라해진다. 진짜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리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복장.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 부족이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옷차림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1982년 봄, 현대건설 본사에서는 대형 금융기관과의 중요한 계약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정주영은 전날 밤까지 회의 준비를 점검하며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날이다. 복장부터 마음가짐까지 완벽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팀장이 폴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상대 측 은행 간부들이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훌륭했지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주영은 그 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땠나? 내용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딱딱했습니다. 정주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복장이 틀리면 설득력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가 입은 양복 한 벌에는 하루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다. 그걸 읽지 못하면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마음은 못 얻는다. 그 팀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주영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옷 잘 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TPO 시간, 장소, 상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검은 양복의 정중한 인사로 시작했고 그날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는 복장은 결국 나를 지키는 갑옷이다. 사람의 진심은 태도와 옷차림이 함께 말한다. 이후 현대의 사내 교육에서는 현장에서는 단정한 작업복, 회의에서는 정중한 양복이라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차림으로 먼저 평가받는다. 그걸 알고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일에 대한 불성실이다. 자리, 상황을 가리지 못하는 복장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태도다.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첫 번째 예절이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겉만 큰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은 이 한 문장으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정주영 회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요 임원들과 점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에는 여러 부서장이 모였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영업팀장이었죠. 그는 최신 유럽 브랜드의 수트를 입고 반짝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은 명품 로고가 선명했고 구두는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이상하게도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 건은 확실히 성사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고 말을 할 때마다 손을 휘저었습니다. 정주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컵을 집어들더니 한 모금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조금 연하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더 진한 홍차를 씁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주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김 팀장, 옷값이 꽤 되겠구먼. 맞춤이겠지? 예, 회장님. 해외 출장 때 맞춘 겁니다. 시계도 비싸 보이고 구두도 새 거네. 그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몸은 옷에 맞추었는데 내 마음은 그 옷에 맞췄나? 그 말에 김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주영은 잔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옷보다 말이 거칠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옷은 오히려 사람을 작게 만든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멋은 옷값이 아니라 행동값이야. 비싼 옷이 어울리려면 그만큼의 품격이 있어야 한다. 며칠 후 그 영업팀장은 달라졌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해졌고 인사는 깊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메모를 꼼꼼히 하며 말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보았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의 옷은 비쌀수록 조심스럽게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옷은 네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에게 품격이란 옷의 값이 아니라 마음의 단정함이었습니다. 그는 태도라는 옷을 가장 고급스럽게 입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는 옷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짜 멋은 겉이 아니라 말투, 자세, 배려에서 완성된다. 눈에 띄지 않지만 디테일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사람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75년 봄, 울산 조선소가 막 완공되고 첫 대형 선박, 유조선 제작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현장을 돌며 작은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용접구역을 지나던 정주영의 눈에 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간 관리자도 아니고 갓 입사한 3년차 작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작업대는 유난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공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자리만큼은 줄 하나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도 깔끔했고 신발도 늘 닦여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이봐, 이름이 뭐지? 예, 김상철입니다. 오늘 공구를 새로 받았나? 왜 이렇게 반짝거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하루 일 끝나면 꼭 닦습니다. 기름때가 묻으면 내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대답에 정주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닦은 건 공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몇 달 뒤 대형 선박 출항 준비 중 한 파이프라인에서 작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팀이 우왕좌왕할 때 김상철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작업 일지에 작은 균열이란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 한 줄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그를 찾아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야. 네가 그걸 보여줬다. 그날 이후 현대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현대의 품질은 김상철의 공구함에서 나온다. 정주영은 늘 강조했습니다. 크게 보려면 작게 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데 신경 쓰는 사람만이 큰일을 맡을 수 있다. 그에게 디테일의 아름다움이란 거칠애가 아닌 성실의 흔적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줄의 맞춤법, 공구 하나의 위치, 신발의 먼지 한 톨까지도 그는 모두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곳을 빛나게 한다. 눈에 띄지 않지만 디테일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성실함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뒷모습에 드러난다. 정주영 회장이 채용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지원자의 스펙도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면접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중요하다. 1987년 가을, 현대그룹 본사에서는 임원 후보 면접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여러 명의 간부 후보들이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주영은 항상처럼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원자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며 당당히 인사했고 면접 내내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경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가 일어설 때 정주영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아무렇게나 밀쳐두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정주영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기가 떠난 자리의 공기를 모르네. 잠시 후 두 번째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리고 말이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려 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조용히 밀어넣고 정주영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나갔습니다. 그 문은 찰칵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는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연기할 수 있어도 나갈 때는 본심이 나온다. 그날 뽑힌 사람은 화려한 학벌의 첫 번째 지원자가 아니라 조용히 나가던 두 번째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훗날 현대의 임원이 되어 떠날 때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지. 문을 닫는 습관만 봐도 인생이 보여. 문을 천천히 닫는 사람은 인생도 천천히 닫을 줄 안다. 그에게 뒷모습은 인생의 정직한 기록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정리된 의자, 비워진 컵, 꺼진 불빛,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떠난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깔끔해야 다음 사람이 편하다. 그게 인생의 예의다. 뒷모습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의 품격은 떠난 자리가 말해준다. 사람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진짜다. 끝맺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옷차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언제나 이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세상은 옷차림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 말은 단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장이란 단정한 셔츠나 비싼 수트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평생 단정하려 애썼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겉이 아니라 속을 단정히 하려 했다. 그게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조선소를 만들고 아무도 믿지 않던 일을 현실로 바꾸는 동안 그의 모습은 언제나 깨끗한 작업복, 가지런한 구두, 그리고 다려진 와이셔츠였습니다. 그 단정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가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화려한 언변보다 단정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에 나가 직원들의 옷깃을 고쳐주곤 했습니다. 단추 하나 풀린 건 괜찮지만 마음 단추는 꼭 채워야지. 그의 유머 섞인 말 속에는 단정함이 곧 책임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이 하면 보이는 곳이 저절로 빛난다. 그에게 겉과 속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관성,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구겨진 옷, 과한 치장, 명품의 허세, 자리와 상황을 구분 못하는 태도, 디테일을 소홀히 하는 마음, 그리고 뒷모습의 진심까지 모두가 단정함이라는 한 줄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보다 네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먼저 본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진심이라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복장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단정한 태도, 깔끔한 행동, 깨끗한 마음,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한 단어로 남겨보세요. 감사, 진심, 성장, 변화, 정직. 이 5단어 중 하나라도 지금의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남기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정주영 회장의 정신처럼 단정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단정하게 바꿉니다.